안녕하세요. 홍순재 원장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상하 구치부에서 치주질환으로 발치를 했던 분의 임플란트 치료 사례를 한번 준비해 봤습니다. 자, 환자분이 오셨는데요. 이제 타치과 원장님께서 리퍼를 해주셔서 오셨던 분입니다. 치주질환으로 잇몸이 좋지 않다라는 것이 이제 환자의 주소였고요. 특히 양쪽 어금니 부위가 쉽게 어렵다 이런 말씀을 하셨었습니다. 환자분은 40대 중반의 남성분으로 흡연은 하지 않는 분이셨고요. 처음에 오셨을 때의 OPG 모습인데요. 지금 환자분이 이제 양측이 다 불편한데 특히 이제 우측 상악 부위가 많이 잇몸이 불편하다고 하셨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OPG를 보시면 치조골 흡수가 많이 진행된 양상을 확인이 되고 있죠. 그래서 좀 확대해 본 모습인데요. 15번은 치근단까지, 그리고 16, 17번은 좀 애매하기는 한데 일단 그 임상 사진을 보게 되면요. 상당히 많은 그 염증이 있는 상태셨습니다. 팔라탈 버컬 모두 잇몸이 많이 붓고 건드리면 피가 나고 치아들은 다 흔들리고 그런 상태셨습니다. 제가 이제 페리오돈탈 프로빙을 하는 모습인데요. 처음에 오셨을 때 이제 구개측 치근에 17번 부위에 이제 프로빙을 하는 모습이 되겠습니다. 프로브가 거의 10mm 이상 깊게 그냥 쑥 들어가는 모습이 되겠고요. 이제 6번도 마찬가지인데 오히려 17번보다도 더 깊게 뭐 한 12mm 가량 프로빙이 들어가는 모습이죠. 15번 역시 팔라탈 쪽에서 10mm 프로빙이 관찰이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블리딩이 되는 모습이었죠. 그래서 환자분과 상의 끝에 이 세 개 치아를 모두 발치하는 쪽으로 이렇게 저는 권해드렸고요. 일단은 예를 들면 뭐 이 하나만 발치를 했을 때 주변 치아가 계속 불편해서 씹지를 못한다면 좀 살리기가 어렵지 않을까. 그리고 이런 지금 이 엑스레이에서는 이제 펄케이션이 인볼브가 안 돼 있는 것처럼 보이긴 하지만 실제로 팔라탈에 프로빙이 된 것을 봤을 때는 호플리스로 판단을 하는 게 개인적인 의견이었습니다. 그래서 물론 뭐 발치를 안 하고 치주 판막 수술을 좀 더 해보고 천천히 결정할 수도 있는 부분이었는데 다른 부위도 또 이제 그런 치료를 해야 되고 해서 일단 이 부위는 발치를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일단 발치를 이제 플랩을 열고 하게 됐는데요. 지금 이 사진을 보게 되면 15번 협측에는 커다란 페네스트레이션 디펙트가 있었습니다. 페리오돈탈 디펙트가 커지다 보니까 저렇게 버컬까지 뼈가 많이 흡수된 게 보이는 모습이었고요. 이제 발치를 한 후에 그래듈레이션 티슈를 모두 제거한 모습이 되겠는데요. 발치를 안 했으면 어땠을까 싶을 정도로 정말 광범위한 골파괴가 있었습니다. 팔라탈 쪽은 그냥 뼈가 거의 다 사라진 모습이었고요. 펄케이션 부위의 엑스레이에서는 괜찮다고 판단이 들었던 이유가 이 버컬 쪽에 뼈가 좀 있어서 그러지 않았나 싶을 정도로 지금 보시면 이제 뼈가 상당히 다 파괴되어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공들여서 발치를 하고 앞에는 이제 치주 판막 수술을 연김에 같이 진행을 했고요. 지금 보시면 이 팔라탈 쪽에 커다란 골 결선부가 확인이 되고 있죠. 자, 발치된 치아를 한번 보겠습니다. 이거는 17번 제2대구치인데요. 지금 보시면 제2대구치지만 그 치근 개수가 마치 소구치처럼 이렇게 두 개였고요. 팔라탈 쪽 치근에 보면은 에이피칼까지 치석이 가득 부착이 되어 있는 모습이 확인이 되고 있죠. 16번 1대구치인데요. 역시 마찬가지로 팔라탈 쪽에서 이 펄케이션 부위까지 치석이 정말 충격적일 정도로 부착이 되어 있는 모습이었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될 동안 그냥 지내올 수 있었을까 싶은 생각이 들 정도였고요. 15번은
측은 전체에 그 바이탈한 페리돈탈 리가먼트가 없을 정도로 완전히 치석으로, 그리고 이제 조직에서 이제 거의 이렇게 이제 배출시킨다는 수준에 가까울 정도로 조직과는 연속성이, 사람의 내 몸과는 연속성이 있는 부위를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역시 팔라탈 쪽에 측은첨까지 붙어 있는 치석이 거의 충격적인 상태였습니다. 이때 제거한 그 그래듈레이션 티슈를 보게 되면요, 정말 무슨 시스트나 튜머 제거한 것처럼 조직의 양이 어마어마했습니다. 지금 이게 고름이 이제 피고름 같은 게 꺼지에 저렇게 스며들면서 볼륨이 수축된 모습인데 정말 어마어마한 양이었고요. 저는 이럴 때 이제 상악동이 뚫리더라도 남김없이 그래듈레이션 티슈를 완벽하게 제거하는 걸 선호합니다. 그래서 플랩을 열고 남김없이 정말 깔끔하게 제거하는데 공을 기울였던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하고 이제 봉합을 했고요. 봉합을 한 후에 이제 일주일 후의 모습인데요. 이제 스티치아웃 할 때 모습인데 팔라탈 쪽에 마치 오로안트랄 피스툴라가 생길 것 같은 이런 구멍 같은 게 남아 있었습니다. 그래서 발살바 테스트도 했는데 다행히 네거티브였고요. 하여간 이제 환자분께는 계속 그런 주의사항을 좀 말씀을 드려서 이 부위가 계속 잘 차오를 수 있게끔 유도하는 것을 강조드렸습니다. 자, 다행히 그 덕분에 3개월 반 됐을 때의 모습인데요. 참고로 이 환자는 그 타치과 환자분이셨고 이제 그 원장님께서 리퍼를 해주셨기 때문에 제가 발치를 하고 나서는 그동안 보지를 못했고요. 이제 3개월 반 됐을 때 이제 그쪽 치과에서 다시 의뢰가 돼서 왔을 때 모습입니다. 그래서 이제 임플란트를 하기 위한 이밸루에이션을 하는 거죠. 그래서 OPG를 촬영을 했는데 지금 보시면 이제 발치와의 뼈가 상당히 많이 차지 못하고 전체적으로 이렇게 슈링키지가 많이 된 느낌이 들었고요. 상악동도 뉴마티제이션이 이렇게 광범위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잔존골이 굉장히 부족하다라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구강 내 소견인데요. 대합치가 없다 보니까 지금 하악의 일대고치가 정출돼서 올라오고 있는 게 관찰이 되고 있죠. 사실 이제 이런 것도 정출되지 못하게끔 레진 와이어 스프린팅을 적극적으로 해야 되고 하는 부분이 있는데, 어쨌거나 뭐 저는 리퍼를 받아서 잠깐씩 이 환자를 봤기 때문에 이 상태에서는 이미 정출된 걸 어쩔 수 없는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지금 전반적으로 이렇게 콘케이브한 리치 프로파일이 관찰이 되고 있는데, 발치하고 나서 6번, 7번 부위에 치조골의 디펙트가 있었기 때문에 이제 많이 저렇게 슈링키지가 된 모습이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콘빔 CT를 이제 찍어봤는데요. 측절치 상악 소구치죠. 상악 제2 소구치 부위에 지금 보게 되면 3개월 반이 됐는데 아주 그 로우 덴시티의 본들이 일부 발치와에 채워져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들었고, 지금 보시면 버컬 쪽에 혈관이 하나 지나가면서 수도시스트가 이렇게 관찰이 되고 있습니다. 자, 제1대구치의 이제 근심 쪽 단면이겠는데요. 근심 쪽을 보게 되면 잔존골이 한 2mm 정도, 그리고 협측의 뮤코잘 티크닝이 관찰이 되고 있고요. 상악동 캐비티가 굉장히 큰 환자였습니다. 자, 1대구치의 디스탈 쪽으로 가보면요. 디스탈 쪽 역시 잔존골이 뭐 거의 2mm 정도, 그리고 팔라탈 쪽은 거의 개통되지 않았나 의심되는 수준의 잔존골이 별로 없는 상태셨고요. 역시 상악동이 버커 팔라탈로 캐비티가 굉장히 넓은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2대구치의 이제 근심 쪽인데요. 이쪽은 잔존골이 그래도 한 3mm 내지 4mm 추측이 되는데, 워낙 본데스티가 떨어져 보여서 소프티슈인지 뼈인지 구별하기가 좀 어려운 그런 상태셨습니다. 디스탈로 가보면
이제 디스탈로 갔을 때는 조금 뼈가 찬 부위들이 관찰이 되고 있죠. 그래서 XR 뷰를 이렇게 전체적으로 이제 크라니얼로 위로 올라가면서 단면들을 쭉 보게 되면요. 지금 아직 그 반대편 치아들도 치성 감염, 치주 질환으로 인한 치성 감염으로 인해서 역시 상악동 내에 그 뮤코자 티크닝이 관찰이 되고 있고요. 발치한 지금 치료를 해야 된 10번대 부위도 예전의 상태에 비해서는 많이 개선이 되긴 했지만 아직도 그런 치성 감염의 어떤 잔재들이 남아있는 상태였습니다. 자, 이 상태에서 다시 한번 이제 치료 계획을 환자분과 상의를 하는데요. 일단 발치를 한 후에 뼈가 차는 느낌보다는 발치하고 남아있던 뼈조차도 그냥 더 흡수돼서 없어진 그런, 특히 이제 버컬 쪽에 그런 느낌이, 발달된 버컬 쪽에 좀 뼈가 있었는데 차는 게 아니라 다 흡수된 느낌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환자분께 요새 이제 이런 본 메타볼리즘에 관여하는 호르몬 중에 바이타민 D가 있는데, 그런 것이 이런 본 메타볼리즘의 모듈레이션 하는 중요한 호르몬이다라고 알려져 있죠. 그래서 환자분께 이제 그거를 피 검사를 좀 해보는 게 좋지 않겠냐, 이제 이런 말씀을 드렸고요. 이제 그렇게 하면서 이제 상악동 고리식을 하고 임플란트 식립하는 그런 거에 대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제 환자분의 이제 어떤 전신적인 건강 상태 이런 것들을 이제 계속 히스토리 테이킹을 해가지고 확인이 된 이제 이 네 가지 문제가 있었어요. 첫 번째는 이제 시럼 바이타민 D 검사를 해봤더니 수치가 11 나노그램 퍼 밀리리터가 나왔습니다. 굉장히 이제 부족한 상태였죠. 그리고 환자분이 이제 자영업을 하고 계셨던 분이셨는데 이제 종합검진을 자주 안 받다 보니까 오랜만에 검사를 받으셨는데 이제 고지혈증 LDL이 이제 높게 나왔고요. 그리고 간 기능 효소 검사에서 GOT가 64로 정상인 40에서 조금 많이 상승된, 그래서 지금 우측에 보이는 이제 내과에서 받은 내용들인데요. 바이타민 D3 주사를 맞아야겠고, 고지혈증 약과 그리고 고혈압, 그리고 간 기능 어떤 효소의 수치를 개선하기 위한 그런 치료들을 권하고 있는 답변이었습니다. 또 한 가지 이 환자의 그 전신적인 문제가 있었는데 만성 간염 위염이 있으셨습니다. 만성 위염이 있으셔서 속이 늘 쓰리다. 그래서 속이 쓰리다 보니까 이제 제산제를 거의 매일 같이 드시고 계셨고요. 이제 아무래도 이분이 이제 하는 직업이 밤새 일을 하고 새벽에 이제 일을 마치고 아침에 퇴근을 해서 이제 집에 오시는, 즉 낮과 밤이 이렇게 바뀌어 있는 직업이셨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뭐 속도 안 좋고 하니까 밥도 잘 챙겨 드시지 못하고 직업적으로 이런 낮과 밤이 바뀌다 보니까 거의 잠을 잘 못 주무시는 불면증을 앓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하루에 한 끼 드신다고 하셨고요. 한 끼를 드신다고 하니까 이제 조금 얼굴도 이렇게 피부가 거의 골격이 다 보일 정도로 말라 있는 상태셨고 좀 이런 불면증 때문에 늘 피곤한 그런 모습이셨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게 뼈가 돼줘야 임플란트를 할 수 있는 부분이고, 다른 잇몸도 다른 치아들도 다 좀 더 이렇게 쓰게끔 하려면 뼈가 튼튼해야 되는 문제죠. 근데 이렇게 멜뉴트리션이 있고 전신적인 상태가 좋지 않은 부분 때문에 환자분과 이런 부분에 대해서 긴 상담을 나눴습니다. 그래서 이제 찾아보시면은 아시겠지만 이런 위염이 있고 제산제를 만성으로 드시게 되면 위와 십이지장에서 이 칼슘 흡수가 굉장히 저해된다라는 그런 이제 의학적인 부분이 있죠. 그래서 이 바이타민 D 수치도 낮고 칼슘이나 이런 영양이 섭취 자체가 하루에 한 끼 드시니까 섭취 자체가 어려운데, 그나마 섭취된 것도 제산제 때문에 위장관에서 이제 흡수가 되지 않는 문제를 갖고 계셨던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다 긍정적인 상태로 개선을
하게끔 환자분을 굉장히 격려를 해드렸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수술로 들어갔는데요. 이렇게 이제 상태가 안 좋은 환자이다 보니까 저는 이제 PRF를 고려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면 이제 슈크론에 PRF A 이렇게 채취해서 고리식제를 미리 준비를 했고요. 이제 플랩을 열었는데 열었을 때 모습입니다. 조금 더 시간이 경과를 했기 때문에 엑스레이에서, 그러니까 콤빈 CT에서 보이는 굉장히 우분본 같은 소프티슈 같았던 부분이 저렇게 우분본으로 확인이 되고 있는 모습이었고요. 요 15번 발치할 때 협측에 커다랗게 페네스트레이션이 있었던 거 기억나실 겁니다. 근데 지금 거의 4개월 이상을 기다렸는데 그 페네스트레이션이 전혀 고라되지 않고 그대로 남아있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윈도우를 이제 상악동 외벽에다가 디자인을 해야 되는데 이 페네스트레이션이 있기 때문에 이제 그 뒤쪽으로 해서 조금씩 윈도우를 이렇게 형성을 했고요. 앞쪽까지 이제 그 페네스트레이션이랑 이제 연장이 돼서 결국 이렇게 윈도우를 만들게 됐습니다. 그리고 뮤코자 티크닝이 있고 수도시스트가 있었기 때문에 지금 보시면 상악동 점막의 어떤 컬러는 티크닝 되어 있는 컬러고 텍스처는 정상이 아닌 그런 텍스처죠. 지금 이 페네스트레이션 디펙트랑 윈도우랑 연결이 되다 보니까 이 부위에서 이제 근심해서 상악동 점막을 박리를 하기 시작한 그 상태가 되겠고요. 지금 보시면 이 남아있는 이 뼈들이 굉장히 얇고 우분본이라 아슬아슬한 그런 뼈 상태였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조금만 그냥 힘줘서 건들면 그냥 무너질 것 같은 그런 상태였는데 이게 무너지면 이 상악동 내 고리식하는 것, 고리식제가 이렇게 뭔가 이렇게 셀프 컨테인드 디펙트처럼 있어야 되는데 외벽이 없어지면 이제 조금 곤란해지는 거죠. 그리고 이제 크레스탈 쪽 골의 흡수도 더 진행이 될 수 있고 그래서 굉장히 조심스럽게 막을 박리를 시작을 했습니다. 이미 그 페네스트레이션이 있었던 소구치 부위는 이제 치주 전까지 이렇게 다 외벽이 없어진 상태가 됐고요. 막을 조심스럽게 거상을 한 후의 모습이 되겠고, 네, 이 상태에서 이제 왔다 갔다 하는 점막 인테그리티를 정상적으로 천공 없는 걸 확인을 했고, 준비했던 그 PRF의 고리식제, 지금 사용한 고리식제는 더 그라프트라고 하는 폴사인 오리진의 지노그라프트 본 머티리얼입니다. 그래서 환자의 그 피브린에 의해서 저렇게 엉겨붙게끔 이렇게 해서 미리 준비를 해서 그것들을 안에 이제 쭉 채워 넣고 바깥쪽에 지금 페네스트레이션이 있던 부위와 외벽이 다 흡수돼서 없어져 있던 소구치 협치까지 해가지고 그리고 팔라탈 쪽에 교환면 일부까지 해가지고 고리식제를 이렇게 채워 넣습니다. 그래서 치조골의 어떤 알베올라 리지의 형태도 좀 정상화하기 위한 그런 모습을 이렇게 갖춰 나가게끔 노력을 했고요. 여기 지금 보이는 요 어두운 부위가 이제 우분본 부위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PRF 멤브레인을 이용해서 지금 저 외벽이 없어진 페네스트레이션 부위와 치조정 쪽에 PRF 멤브레인을 적용을 했고 봉합을 했습니다. 이 봉합한 게 만일 벌어지게 되면 치조정의 그 고리식한 부위도 다 고라가 되기 어렵겠고 상악동염도 올 수 있고 지금 이 15번 부위의 협측의 페네스트레이션 부위 이런 부위가 모두 타격을 받겠죠. 그래서 지금 버리칼 매트리스 슈처를 중간중간 넣어주면서 봉합에 공을 들였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봉합을 한 후의 모습이 되겠고요. 수술 후 촬영한 OPG 모습인데 지금 보시게 되면 상악동 내에 이렇게 고리식된 섀도우가 보이고 있고 발치하고 좀 흡수됐던 알베올 리지의 팔라탈 쪽 그리고 15번의 협측 쪽도 고리식을 한 모습이 되겠습니다. 자, 콤빔 CT를 수루에 촬영한 모습인데요. 15번 단면에 보면 상악동 내 고리식이 들어가 있고 알베올라 리지의 그 페네스트레이션이 있었던 협측과 알베올라 본 흡수된 부위, 고리식된 모습이 확인이 되고 있고 16번 부위입니다. 약간의 보이드가 관찰이 되고 있는데 워낙 고리식을 많이 하긴 했지만 상악동 그 벚꽃 팔라탈 캐비티가 크다 보니까 상방으로는 이렇게 많이 거상이 되지 못한 모습이 되겠고요. 17번 부위도 약간 여기 보면 보이드가 보이는데 어쨌거나 고리식이 이렇게 되어 있는 모습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연속적으로 지금
이렇게 커트한 섹셔널 이미지가 되겠고요. 자, XCR 뷰 모습이 되겠습니다. 보이드가 근심 쪽에도 있고 디스탈 쪽에도 약간 보이고 있고요. 좀 더 크라니얼로 올라간 부위 모습이 되겠습니다. 자, 2주 후에 이제 다행스럽게도 벌어지지 않고 플랩 클로저가 잘 일어난 모습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스티치 아웃을 한 후의 모습이 되겠고요. 플락 컨트롤을 해드린 후에 이제 환자분은 다시 원래 의뢰했던 치과를 가셨고요. 이제 다시 한 달이 조금 경과했을 때 상악동염이라든지 주변의 어떤 상황을 체크하기 위해서 다시 내원을 했을 때 모습인데 비교적 안정된 모습으로 이제 진행이 되고 있죠. 자, 그래서 이제 의뢰해 주셨던 치과로 다시 보내드렸습니다. 그렇게 한 후에 6개월이 됐을 때 이제 환자분이 다시 오시게 됐는데요. 지금 보시면 협측이 많이 다시 이렇게 슈링키지가 진행이 된 게 보이죠. 그래서 이제 뼈를 만들어 드렸기 때문에 의뢰해 주셨던 치과 원장님께서 임플란트를 심으시면 된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워낙 상태가 좋지 않다 보니까, 그리고 이제 환자분도 불안해 하셔서 다시 이제 저희 치과로 식립만 의뢰가 돼서 오게 됐습니다. 그래서 보철은 이제 의뢰해 주신 원장님이 진행을 하기로 했고요. 그래서 지금 이제 식립을 다시 하기 위한 모습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6개월 됐을 때 이제 상태의 OPG 모습이 되겠는데, 고라가 이제 많이 진행이 된 게 보이고 있죠. 이제 콤빔 CT를 다시 찍었습니다. 그래서 15번 부위에 고라된 모습인데, 전반적으로 이렇게 볼륨이 좀 슈링키지가 진행이 된 모습이 16번 근심 부위, 16번 디스탈 부위, 그리고 17번 부위. 전반적으로 이제 잔존골로부터 계측되는 건 한 12mm 정도, 16, 17번 부위에서 계측이 됐고요. XR 뷰에서 보게 되면 이제 고라가 어느 정도 된 것이 보이는데, 역시나 이 환자분의 어떤 그런 시스테믹한 컨디션 때문인지 좀 더디다 그런 느낌이 좀 들었습니다. 자, 어쨌거나 이제 임플란트 수술로 들어가게 됐죠. 그래서 지금 플랩은 이렇게 파샬 티크니스로 에피칼리 리포지션드 플랩을 하기 위해서 플랩 엘리베이션을 했고요. 고리식한 부위에 이제 파샬 티크니스로 플랩을 엘리베이션 하다 보니까 일부는 골막이 그대로 남아있는 모습이죠. 그래서 드릴링을 하고 이제 패스핀을 꽂은 후의 모습입니다. 25번 부위는 이제 뼈가 굉장히 안 좋았던 부위죠. 그래서 협측에 뼈가 다 없어져 있던 부위인데 조심스럽게 드릴링을 해서 패스핀을 꽂고, 이제 1대구치 부위는 히스톨로지를 좀 보기 위해서 본코어 바이옵시를 트랩한 바이버로 시행하고 있는 모습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본코어를 채취를 했는데, 안타깝게도 저희가 이거를 의뢰를 해서 보낸 대학병원의 병리과에서 이 스페시멘을 이제 병리과가 이사를 하는 과정이었는데, 이사하는 과정에서 분실하게 되는 사고가 벌어졌습니다. 그래서 본코어 바이옵시를 한 결과를 이제 안타깝게도 보지 못하게 됐는데요. 어쨌거나 드릴링을 해서 본코어 바이옵시를 하고 추가 드릴링을 해서 임플란트를 이제 이렇게 심은 모습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힐링 어벗을 이렇게 체결을 하고, 지금 보시면 협측의 각과 지연을 좀 더 확보하기 위해서 협측으로 이제 옮겨서 이렇게 봉합을 해서 에피칼리 리포지션드 플랩을 한 모습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봉합을 한 후에 이제 식립한 직후에 콤빔 CT 모습이 되겠습니다. 최근에는 제가 이제 뼈가 많이 있더라도 대부분 임플란트를 길이를 8.5짜리를 선택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15, 16, 17번 각각 전부 길이는 8mm이고요. 앞에는 4.0, 16번은 5.0, 17번은 4.5 이렇게 해가지고 임플란트 3개를 식립을 했고요. 이제 실밥을 뽑으러 오셨을 때의 모습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에피칼리 리포지션드 플랩을 해서 협축의 각과 지연이 좀 더 풍부하게, 그리고 이제 파샤 티크니스로 이렇게 제꼈던 임플란트 사이 공간은 세컨더리 인텐션으로 이렇게 연조직이 채워지고 있는 모습이 되겠죠. 그래서 실밥을 깨끗하게 제거를 하고 협측에 이렇게 각과 지연이 충분히 확보된
베스티뷴도 충분히 확보된 그런 모습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이제 환자분은 의뢰해 주셨던 치과로 이제 가셨죠. 그렇게 해서 환자분이 다시 저희 치과로 오셨을 때는 이 반대편에 또 상악동 발치를 하고 상악동 고리식과 임플란트를 하기 위해서 저희 치과를 내원을 해서 그 수술을 한 직후에 촬영한 OPG 모습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쪽을 보시게 되면 이제 보철이 의뢰해 주셨던 원장님께서 잘 마무리를 해 주셔서 수술한 지 이제 2년 2개월 반이 된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지금 기능을 잘 하고 계셨고요. 이쪽으로 이제 식사를 잘 하고 기능압을 받다 보니까 본도 좀 더 레디오패시티가 증가된 리모델링이 잘 일어난 모습이 되겠습니다. 구강 내 보철 모습이 되겠고요. 이렇게 된 모습을 이제 확인했고, 요때 이제 콘빔 CT를 반대편 수술한 거와 관련해서 촬영을 또 했기 때문에 그 김에 이제 촬영을 한 것을 세 가지를 같이 비교를 해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좌측 이제 요거는 상악동 고리식 하기 직전에 콘빔 CT, 가운데가 고리식을 하고 6개월 됐을 때, 그리고 우측이 식립하고 이제 충분히 기능을 하고 있는 모습인데요. 상악동 고리식하고 2년 2개월 반 됐을 때 모습입니다. 이 15번은 기억나실지 모르겠지만 버컬 쪽에 페네스트레이션이 아주 심했고요. 레터럴 윈도우를 만들다 보니까 협축뼈가 다 없어졌던 부위입니다. 근데 이제 6개월 됐을 때 보면 리모델링이 되면서 뼈가 잘 만들어진 게 보이고요. 기능을 하면서 뼈는 조금 더 이렇게 슈링키지가 온 게 보이고 있는데 비교적 안정된 모습이 확인이 되고 있고, 16번 부위로 가보겠습니다. 이 부위 역시 잔중골이 굉장히 얇았던 부위인데 상악동 캐비티도 버코팔라탈로 굉장히 넓었던 부위였죠. 그래서 6개월 지났을 때 처음에 고리식했던 거에 비해서는 많이 슈링키지가 일어났던 부위고요. 이제 2년 2개월 반 됐을 때 모습을 보게 되면 기능압을 받으면서 레디오패시티가 좀 더 증가하고 슈링키지도 조금 더 일어난 그런 모습이 되겠습니다. 자, 17번, 16번에서 이제 17번 부위입니다. 여기 지금 16번 오타인데요. 17번 부위인데, 상악동 고리식을 한 부위가 보이고 있고, 이쪽 마찬가지로 골이 잘 형성되어 있는 모습이 보이고 있죠. 자, 그래서, 이제 반대편, 이제, 상악동 고리식하고 식립했던 부위에 보철까지 완성을 해서 좀 더 이제 시간이 많이 경과한 모습이 되겠죠. 이때 보시면 역시 안정되게 뼈가 그대로 유지가 되고 있는 상태가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자, 이제 이 케이스를 좀 정리를 해보면요. 이분은 이제 근본적으로 치주 질환이 굉장히 심했던 분이었고, 이제 전신적인 요소 중에 뭐 위염이라든지 제산제 복용, 고지혈증, 고혈압, 그리고 바이타민 D 부족, 이런 문제들을 갖고 계셨습니다. 모두 뼈에 안 좋은 그런 치조골 형성이 안 좋은 부분이 있었죠. 그래서 이제 그런 시스테믹한 팩터들을, 환자의 컨디션들을 좋게 만들고자 하는 노력을 해 가면서 스테이지로 접근을 했습니다. 임플란트를 동시에 심기에는 무리다라고 판단이 들었던 거죠. 그래서 5시간이 걸리더라도 차근차근히 진행을 했고, 환자가 그런 시스테믹한 컨디션이 조금 더 이렇게 좋은 쪽으로 이렇게 개선이 되면서 다행스럽게도 안정된 결과로 이렇게 갔던 경우입니다. 그리고 이제 고리식한 부분에 대한 것들을 관찰을 해보면, 이제 저희가 이제 볼륨 유지 측면을 많이 생각하는 부분이 되겠고요. 또 하나 부분은 호스트본으로 이렇게 리플레이스가 되면서 리모델링이 되는 거를 또 이렇게 견주어 볼 수 있는데, 지금 사용했던 이 더 그라프트라는 포사인 오리진의 지노그라프트 머티리얼들은 이렇게 시간이 지나면서 볼륨 유지는 조금 부족하지만 이제 호스트본의 그 가까운 쪽으로 리모델링이 되면서 안정화돼서 기능적으로 레디오패시티도 증가하고 하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알려져 있는 지노그라프트 머티리얼들은 상악동에 넣게 되면 슈링키지가 별로 오지 않고
처음부터 라디오 패시티가 좀 높으면서 이렇게 슬럼핑이라고 얘기하는 볼륨의 감소를 별로 보이지 않지만 지금 사용한 이런 더 그라프트는 마치 동정골처럼 상악동에서도 슈링키지가 오고 치조정 쪽의 본 디펙트에서도 리모델링이 되는 것들이 굉장히 내추럴 본처럼 자연스러운 그런 동정골과 유사한 그런 리모델링의 패턴을 보였다라는 것을 또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케이스처럼 상악구 치부에 굉장히 치주 질환이 심하고 본 어트로피와 이제 상악동 류마티제이션이 심한 환자에서는 이렇게 차근차근히 진행을 하면서 환자 시스테믹한 팩터가 좋지 않은 것들이 있다면 좋은 쪽으로 끌어올리는 이런 어프로치가 같이 가져와 줘야 이런 좋은 결과가 있지 않을까 하는 점에서 이 케이스를 준비해 봤습니다. 자, 그래서 시청해 주신 원장님 감사하고요. 좀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